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땅, 바로 영국의 동쪽 끝에 자리한 외딴 해안입니다. 그림 같은 전원 풍경과 거친 파도가 만나는 곳,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흔적과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교회가 서로를 마주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 바로 에식스주 댕기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브래드에론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동참의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세월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댕기 반도는 남쪽으로는 크라우치강, 북쪽으로는 블랙워터강이 흐르다 북해의 광활한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이곳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희미한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은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 오토나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새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벽 위의 성베드로 체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는 서기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견고한 로마 요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현재의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은 북해를 통해 침입하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 이른바 섹슨 해안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286년에 시작된 카라우시우스의 반란과 그로 인해 잠시 동안 존재했던 브리타니아 로마 제국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니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깊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요새는 오랜 세월 버려진 채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한 시대의 종말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는 신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버려진 로마 요새의 돌과 벽돌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야기의 주인공, 성벽 위의 성베드로 채플을 짓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채플은 서기 660년에서 662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역사를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시절, 이 머나먼 영국의 해안가에서는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채플은 영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캔터베리의 성마틴 교회를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400년 된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 공동체이자 피정센터인 오토나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군목으로 섬겼던 노먼 모틀리 성공의 사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래된 교회를 이 외진 곳에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성체드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정보는 성비드가 쓴 영국 민족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비롯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체드는 노선브리아에서 태어나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중심지였던 린디스판의 거룩한 섬에서 성회이단 주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체드, 시니빌,
카일린이라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4형제 모두가 성직자가 되었고 그중 체드와 체드는 주교의 직분에까지 올랐습니다. 서기 653년 당시 동색 쓴족의 왕이었던 시게버르스의 요청을 받은 체드는 린디스판을 떠나 잉글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브래드엘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버려진 로마 요새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무로 작은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널려있는 요새의 단단한 돌들을 보며 그는 더 영구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던 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영원한 진리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역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체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 교회의 양식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켈트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진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영성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가 강가에 버려진 요셉-페어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체드 역시 이곳 블랙워터 강가에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62년 완공된 이후 15세기가 될 때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이 교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지역 성직자들이 런던 주교에게 교회를 약간 확장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고 화재를 겪고 수리되었다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완전히 버려졌고 수백 년 동안 방치된 채 한때는 농부의 헛간으로 사용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전쟁과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고 잊혔던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 작은 채플 역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920년 이 건물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알아본 이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마침내 복원되었고 다시 성스러운 예배 공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버려졌던 헛간이 다시금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기도의 처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플 안에서 말없이 걸어다니는 유령의 형체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이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다 숨을 거둔 한 남자의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지난 1400년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남긴 영적인 메아리는 아닐까요? 교회 벽에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이 남겨둔 작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깃털, 예쁜 조개 껍데기, 아주 오래된 사각형 모양의 못. 이것은 신을 향한 그들의 소박한 헌사이며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성 베드로의 길이라 불리는 순례길의 일부였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채플을 잠시 뒤로 하고 로마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해안가로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움푹 파인 땅의 경계선, 저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요새의 방어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금기 머금은 습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대했던 제국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벽돌 조각들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이 단단한 벽돌 조각. 2000년 전 어느 로마 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운반되었을 이 벽돌을 만지는 순간 마치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듯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저 멀리 채플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친 파도가 쉼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요새, 켈트 성인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수많은 왕국들이 명멸했지만 이 작고 소박한 채플은 1400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귀한 유물도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인내와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외딴 해안가의 작은 교회가 들려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평화와 깊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다음 여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땅, 바로 영국의 동쪽 끝에 자리한 외딴 해안입니다. 그림 같은 전원 풍경과 거친 파도가 만나는 곳,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흔적과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교회가 서로를 마주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 바로 에식스주, 댕기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브레드에론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동참의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세월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댕기 반도는 남쪽으로는 크라우치강, 북쪽으로는 블랙워터강이 흐르다 북해의 광활한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이곳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희미한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은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 오토나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새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벽 위의 성베드로 채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는 서기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견고한 로마 요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현재의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은 북해를 통해 침입하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 이른바 섹슨 해안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286년에 시작된 카라우시우스의 반란과 그로 인해 잠시 동안 존재했던 브리타니아 로마 제국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니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깊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요새는 오랜 세월 버려진 채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한 시대의 종말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는 신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버려진 로마 요새의 돌과 벽돌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야기의 주인공, 성벽 위의 성베드로 채플을 짓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채플은 서기 660년에서 662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역사를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시절,
이 머나먼 영국의 해안가에서는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채플은 영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캔터베리의 성마틴 교회를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400년 된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 공동체이자 피정센터인 오토나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군목으로 섬겼던 노먼 모틀리 성공의 사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래된 교회를 이 외진 곳에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성체드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정보는 성비드가 쓴 영국 민족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비롯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체드는 노선브리아에서 태어나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중심지였던 린디스판의 거룩한 섬에서 성회이단 주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체드, 시니빌, 카일린이라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4형제 모두가 성직자가 되었고 그중 체드와 체드는 주교의 직분에까지 올랐습니다. 서기 653년 당시 동색 쓴족의 왕이었던 시게버르스의 요청을 받은 체드는 린디스판을 떠나 잉글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브래드엘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버려진 로마 요새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무로 작은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널려있는 요새의 단단한 돌들을 보며 그는 더 영구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던 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영원한 진리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역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체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 교회의 양식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켈트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진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영성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가 강가에 버려진 요셉 헤어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체드 역시 이곳 블랙워터 강가에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62년 완공된 이후 15세기가 될 때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이 교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지역 성직자들이 런던 주교에게 교회를 약간 확장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고 화재를 겪고 수리되었다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완전히 버려졌고 수백 년 동안 방치된 채 한때는 농부의 헛간으로 사용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전쟁과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고 잊혔던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 작은 채플 역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920년 이 건물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알아본 이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마침내 복원되었고 다시 성스러운 예배 공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버려졌던 헛간이 다시금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기도의 처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플 안에서 말없이 걸어다니는 유령의 형체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이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다 숨을 거둔 한 남자의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지난 1400년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남긴 영적인 메아리는 아닐까요? 교회 벽에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이 남겨둔 작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깃털, 예쁜 조개 껍데기, 아주 오래된 사각형 모양의 못. 이것은 신을 향한 그들의 소박한 헌사이며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성 베드로의 길이라 불리는 순례길의 일부였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채플을 잠시 뒤로 하고 로마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해안가로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움푹 파인 땅의 경계선, 저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요새의 방어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금기 머금은 습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대했던 제국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벽돌 조각들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이 단단한 벽돌 조각. 2000년 전 어느 로마 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운반되었을 이 벽돌을 만지는 순간 마치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듯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저 멀리 채플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친 파도가 쉼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요새, 켈트 성인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수많은 왕국들이 명멸했지만 이 작고 소박한 채플은 1400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귀한 유물도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인내와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외딴 해안가의 작은 교회가 들려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평화와 깊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다음 여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땅, 바로 영국의 동쪽 끝에 자리한 외딴 해안입니다. 그림 같은 전원 풍경과 거친 파도가 만나는 곳,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흔적과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교회가 서로를 마주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 바로 에식스주, 댕기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브레드에론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동참의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세월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댕기 반도는 남쪽으로는 크라우치강, 북쪽으로는 블랙워터강이 흐르다 북해의 광활한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이곳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희미한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은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 오토나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새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벽 위의 성 베드로 채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는 서기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견고한 로마 요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현재의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은 북해를 통해 침입하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 이른바 섹슨 해안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286년에 시작된 카라우시우스의 반란과 그로 인해 잠시 동안 존재했던 브리타니아 로마 제국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니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깊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요새는 오랜 세월 버려진 채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한 시대의 종말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는 신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버려진 로마 요새의 돌과 벽돌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야기의 주인공, 성벽 위에 성베드로 채플을 짓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채플은 서기 660년에서 662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역사를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시절, 이 머나먼 영국의 해안가에서는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채플은 영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캔터베리의 성마틴 교회를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400년 된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 공동체이자 피정센터인 오토나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군목으로 섬겼던 노먼 모틀리 성공의 사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래된 교회를 이 외진 곳에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성체드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정보는 성비드가 쓴 영국 민족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비롯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체드는 노선브리아에서 태어나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중심지였던 린디스판의 거룩한 섬에서 성회이단 주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체드, 시니빌, 카일린이라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네 형제 모두가 성직자가 되었고 그중 체드와 체드는 주교의 직분에까지 올랐습니다. 서기 653년 당시 동색슨족의 왕이었던 시게버르스의 요청을 받은 체드는 린디스판을 떠나 잉글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브래드엘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버려진 로마 요새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무로 작은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널려있는 요새의 단단한 돌들을 보며 그는 더 영구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던 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영원한 진리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역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체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 교회의 양식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켈트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진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영성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가 강가에 버려진 요셉 헤어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체드 역시 이곳 블랙워터 강가에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62년 완공된 이후 15세기가 될 때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이 교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지역 성직자들이 런던 주교에게 교회를 약간 확장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고 화재를 겪고 수리되었다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완전히 버려졌고 수백 년 동안 방치된 채 한때는 농부의 헛간으로 사용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전쟁과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고 잊혔던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 작은 채플 역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920년 이 건물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알아본 이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마침내 복원되었고 다시 성스러운 예배 공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버려졌던 헛간이 다시금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기도의 처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플 안에서 말없이 걸어다니는 유령의 형체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이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다 숨을 거둔 한 남자의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지난 1400년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남긴 영적인 메아리는 아닐까요? 교회 벽에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이 남겨둔 작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깃털, 예쁜 조개 껍데기, 아주 오래된 사각형 모양의 못. 이것은 신을 향한 그들의 소박한 헌사이며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성 베드로의 길이라 불리는 순례길의 일부였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채플을 잠시 뒤로 하고 로마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해안가로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움푹 파인 땅의 경계선, 저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요새의 방어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금기 머금은 습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대했던 제국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벽돌 조각들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이 단단한 벽돌 조각. 2000년 전 어느 로마 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운반되었을 이 벽돌을 만지는 순간 마치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듯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저 멀리 채플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친 파도가 쉼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요새, 켈트 성인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수많은 왕국들이 명멸했지만 이 작고 소박한 채플은 1400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귀한 유물도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인내와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외딴 해안가의 작은 교회가 들려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평화와 깊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다음 여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땅, 바로 영국의 동쪽 끝에 자리한 외딴 해안입니다. 그림 같은 전원 풍경과 거친 파도가 만나는 곳,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흔적과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교회가 서로를 마주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 바로 에식스주 댕기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브레드에론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동참의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세월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댕기 반도는 남쪽으로는 크라우치강, 북쪽으로는 블랙워터강이 흐르다 북해의 광활한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이곳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희미한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은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 오토나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새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벽 위의 성베드로 체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는 서기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견고한 로마 요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현재의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은 북해를 통해 침입하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 이른바 섹슨 해안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286년에 시작된 카라우시우스의 반란과 그로 인해 잠시 동안 존재했던 브리타니아 로마 제국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니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깊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요새는 오랜 세월 버려진 채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한 시대의 종말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는 신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버려진 로마 요새의 돌과 벽돌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야기의 주인공, 성벽 위의 성베드로 채플을 짓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채플은 서기 660년에서 662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역사를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시절, 이 머나먼 영국의 해안가에서는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채플은 영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캔터베리의 성마틴 교회를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400년 된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 공동체이자 피정센터인 오토나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군목으로 섬겼던 노먼 모틀리 성공의 사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래된 교회를 이 외진 곳에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성체드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정보는 성비드가 쓴 영국 민족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비롯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체드는 노선브리아에서 태어나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중심지였던 린디스판의 거룩한 섬에서 성회이단 주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체드, 시니빌, 카일린이라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네 형제 모두가 성직자가 되었고 그중 체드와 체드는 주교의 직분에까지 올랐습니다. 서기 653년 당시 동색슨족의 왕이었던 시게버르스의 요청을 받은 체드는 린디스판을 떠나 잉글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브레드엘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버려진 로마 요새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무로 작은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널려있는 요새의 단단한 돌들을 보며 그는 더 영구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던 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영원한 진리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역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체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 교회의 양식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켈트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진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영성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가 강가에 버려진 요셉 폐허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체드 역시 이곳 블랙워터 강가에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62년 완공된 이후 15세기가 될 때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이 교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지역 성직자들이 런던 주교에게 교회를 약간 확장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고 화재를 겪고 수리되었다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완전히 버려졌고 수백 년 동안 방치된 채 한때는 농부의 헛간으로 사용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전쟁과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고 잊혔던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 작은 채플 역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920년 이 건물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알아본 이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마침내 복원되었고 다시 성스러운 예배 공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버려졌던 헛간이 다시금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기도의 처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플 안에서 말없이 걸어다니는 유령의 형체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이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다 숨을 거둔 한 남자의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지난 1400년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남긴 영적인 메아리는 아닐까요? 교회 벽에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이 남겨둔 작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깃털, 예쁜 조개 껍데기, 아주 오래된 사각형 모양의 못. 이것은 신을 향한 그들의 소박한 헌사이며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성 베드로의 길이라 불리는 순례길의 일부였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채플을 잠시 뒤로 하고 로마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해안가로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움푹 파인 땅의 경계선, 저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요새의 방어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금기 머금은 습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대했던 제국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벽돌 조각들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이 단단한 벽돌 조각. 2000년 전 어느 로마 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운반되었을 이 벽돌을 만지는 순간 마치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듯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저 멀리 채플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친 파도가 쉼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요새, 켈트 성인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수많은 왕국들이 명멸했지만 이 작고 소박한 채플은 1400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귀한 유물도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인내와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외딴 해안가의 작은 교회가 들려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평화와 깊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다음 여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땅, 바로 영국의 동쪽 끝에 자리한 외딴 해안입니다. 그림 같은 전원 풍경과 거친 파도가 만나는 곳,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흔적과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교회가 서로를 마주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 바로 에식스주 댕기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브래드에론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동참의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세월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댕기 반도는 남쪽으로는 크라우치강, 북쪽으로는 블랙워터강이 흐르다 북해의 광활한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이곳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희미한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은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 오토나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새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벽 위의 성베드로 체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는 서기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견고한 로마 요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현재의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은 북해를 통해 침입하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 이른바 섹슨 해안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286년에 시작된 카라우시우스의 반란과 그로 인해 잠시 동안 존재했던 브리타니아 로마 제국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니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깊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요새는 오랜 세월 버려진 채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한 시대의 종말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는 신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버려진 로마 요새의 돌과 벽돌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야기의 주인공, 성벽 위의 성베드로 채플을 짓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채플은 서기 660년에서 662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역사를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시절, 이 머나먼 영국의 해안가에서는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채플은 영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캔터베리의 성마틴 교회를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400년 된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 공동체이자 피정센터인 오토나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군목으로 섬겼던 노먼 모틀리 성공의 사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래된 교회를 이 외진 곳에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성체드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정보는 성비드가 쓴 영국 민족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비롯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체드는 노선브리아에서 태어나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중심지였던 린디스판의 거룩한 섬에서 성회이단 주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체드, 시니빌, 카일린이라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4형제 모두가 성직자가 되었고 그중 체드와 체드는 주교의 직분에까지 올랐습니다. 서기 653년 당시 동색 쓴족의 왕이었던 시게버르스의 요청을 받은 체드는 린디스판을 떠나 잉글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브래드엘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버려진 로마 요새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무로 작은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널려있는 요새의 단단한 돌들을 보며 그는 더 영구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던 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영원한 진리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역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체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 교회의 양식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켈트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진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영성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가 강가에 버려진 요셉 헤어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체드 역시 이곳 블랙워터 강가에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62년 완공된 이후 15세기가 될 때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이 교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지역 성직자들이 런던 주교에게 교회를 약간 확장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고 화재를 겪고 수리되었다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완전히 버려졌고 수백 년 동안 방치된 채 한때는 농부의 헛간으로 사용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전쟁과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고 잊혔던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 작은 채플 역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920년 이 건물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알아본 이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마침내 복원되었고 다시 성스러운 예배 공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버려졌던 헛간이 다시금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기도의 처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플 안에서 말없이 걸어다니는 유령의 형체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이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다 숨을 거둔 한 남자의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지난 1400년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남긴 영적인 메아리는 아닐까요? 교회 벽에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이 남겨둔 작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깃털, 예쁜 조개 껍데기, 아주 오래된 사각형 모양의 못. 이것은 신을 향한 그들의 소박한 헌사이며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성 베드로의 길이라 불리는 순례길의 일부였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채플을 잠시 뒤로 하고 로마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해안가로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움푹 파인 땅의 경계선, 저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요새의 방어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금기 머금은 습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대했던 제국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벽돌 조각들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이 단단한 벽돌 조각, 2000년 전 어느 로마 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운반되었을 이 벽돌을 만지는 순간 마치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듯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저 멀리 채플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친 파도가 쉼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요새, 켈트 성인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수많은 왕국들이 명멸했지만 이 작고 소박한 채플은 1400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귀한 유물도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인내와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외딴 해안가의 작은 교회가 들려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평화와 깊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다음 여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땅, 바로 영국의 동쪽 끝에 자리한 외딴 해안입니다. 그림 같은 전원 풍경과 거친 파도가 만나는 곳,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흔적과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교회가 서로를 마주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 바로 에식스주, 댕기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브레드에론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동참의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세월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댕기 반도는 남쪽으로는 크라우치강, 북쪽으로는 블랙워터강이 흐르다 북해의 광활한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이곳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희미한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은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 오토나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새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벽 위의 성 베드로 채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는 서기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견고한 로마 요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현재의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은 북해를 통해 침입하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 이른바 색슨 해안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286년에 시작된 카라우시우스의 반란과 그로 인해 잠시 동안 존재했던 브리타니아 로마 제국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니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깊이가 실로